예, 저희가 수치 해석입니다. 수치 해석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정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정식이 있다면은 제가 응용수학이라든가 공업수학에서 수학으로 풀죠. 수학적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수치적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적 해는 여기서는 응용수학이랑 저희 또 공업수학에서 저희가 배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인 수치적 해를 구하는 것은 본 교과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이 수치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수치적 해를 구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 교과에서는 교재는 공학도를 위한 수치 해석 카프라 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부부터 7부까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수치 해석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해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에 대해서 좀 일부에서는 컴퓨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 해석을 사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 오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울 예정이고, 2부부터 7부까지는 어떤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1부입니다. 1부는 모델링 컴퓨터 오차 해석입니다. 각 부는 7부까지 있습니다. 각 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파트 1이라고 해서 기초 지식이 나옵니다. 이 기초 지식은 수학적 기초 지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챕터로 들어갑니다. 각 부는 챕터가 3개 내지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 부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제 1부에서는 지금 챕터 1부터 4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학적 모델링, 두 번째 챕터 2에서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챕터 3는 반올림 오차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수치 해석에는 반올림 오차와 절단 오차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수학적 기초 지식에서는 파트 1에서는 이 책 전체에 대한 각 부의 수학적 주제 영역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파트 2는 방정식의 근을 구합니다. 방정식이 있다면,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다면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죠. 즉, x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그래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쪽이 x축, fx, 이 함수가 있다면은 이 함수의 제로가 되는 x를 구하는 것이죠. 즉,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파트 3는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이 굉장히 많은 거죠. F1 방정식이 x는 제로라는 방정식이 있고, 다음 두 번째 방정식이 또 있고, 세 번째 이렇게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모든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 x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도식적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f1이라는 함수가 있고 f2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이쪽에 x1, 이쪽에 x2가 되겠죠. 예를 들면 x1 플러스 x2는 2다. 3x1 플러스 4x2는 5다. 같이 이런 방정식이 있다면 첫 번째 방정식 f1, 자, 첫 번째 방정식 이쪽을 두 번째 방정식이라 했을 때 이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걸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어떻게 풀 것이냐는 파트 3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는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정식이 있었을 때 이 방정식의 최저값은 최고값 또는 최저값이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고요. 어떤 시스템에서 실제 어떻게 하면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파트 4에서 배울 거고요.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트 5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회귀 분석입니다. 저희가 실험을 했을 경우에 실험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아주 많이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결과들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함수가 무엇인지, 그 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 파트 5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험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실험 데이터들이 정확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럼 실험을 무수히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몇 포인트의 실험을 하고 그 값은 정확한 값이다 라고 결론이 난다면 나머지 값들은 인터폴레이션이죠. 보관법을 사용해서 이 중간에 실험을 하지 않은 값은 예측을 할 것입니다. 연력학이라든가 연력학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부분은 수치적으로 어떻게 이케이션을 만들 것이냐, 그걸 배울 예정입니다. 파트 6랑 7은 미분과 적분 방정식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풀 것이냐, 해를 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챕터 1입니다. 자, 챕터 1은 수학적 모델링과 공학 문제의 해석입니다.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여기서는 문제라고 했네요. 그 시스템을 디파인 해야 되죠. 문제를 디파인 한다고 그러죠. 그 문제를 디파인 한 다음에 수학적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 수학적 모델링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배 방정식을 만든다는 거죠. 이케이션을 만드는 거죠. 방정식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방정식을 만드는 것이 수학적인 모델링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만들면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수학적으로 풀던 수치적으로 풀던, 이 본 교과에서는 수치 해석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해가 합리적인지, 그럼 틀렸는지, 해가 부족한지를 검증을 하고 완성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이 방정식을 만들 때, 이 문제를 디파인하고 방정식을 만들 때 저희가 필요한 것이 이 관찰을 하고 그 시스템을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해서 데이터로부터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로부터 나온 최종 아웃풋이 방정식입니다. 그죠? 이 방정식을, 그리고 나서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 프로세스를 분명히 따라갈 거고요. 모든 공학적인 문제에서는. 그리고 수학적인 모델링을 할 때 수학적 모델이란 무엇이냐 하면 물리적 시스템이나 가정의 이해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징을 수학적 용어로 표현한 공식이다, 표현한 방정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시스템을 수학적 용어로 표현한 방정식이다. 그래서 아웃풋은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겠죠. 모든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속 변수는 저희가 원하는 겁니다. 저희가 속도를 구하고 싶다, 속도를 구하고 싶다라든가, 안 그러면 온도를 구하고 싶다라든가, 가속도를 구하고 싶다라든가, 저희가 원하는 물리적인 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시스템의 거동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특성량이죠. 이 시스템의 속도는 얼마냐, 온도는 얼마냐, 가속도는 얼마냐를 구하고 싶은 변수입니다. 이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 매개 변수, 강제 함수, 이렇게 세 개의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케이션, 방정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독립 변수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죠. 시간이랑 공간의 함수입니다. 오직. x, y, z, 시간 t. 자, 이 네 개의 함수가 되겠죠. 물론 1차원 같으면 x랑 t의 함수고, 그렇게 이제 심플리파이 되는 거죠. 하지만 풀로 전체 적으면은 독립 변수는 공간과 시간의 독립 변수다. 매개 변수란 시스템의 성질이나 구성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density, 이 시스템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density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 주어지는 값입니다.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요. 강제 함수란 외부의 영향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이쪽은 중력에서 그래비티는 얼마냐, 외부의 영향을 나타내는 거죠.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든 방정식은 이와 같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여기서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물체가 가지는 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이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운동량이랑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이것이 운동량입니다. 이것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외력의 합과 같다. 시그마 합이죠. 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죠. 이것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여기서 m이 컨스탄트 하다. 그럼 빠져나올 수가 있죠. 자,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 합을 그냥 F로 나타낸다면,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가속도라고 하죠, 저희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F는 ma라는 뉴턴의 제2법칙을 알 수가 있죠. 이 이퀘이션은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퀘이션을 만들면서, 이건 법칙입니다. 그죠? 이 자연현상 또는 시스템을 수학적 용어로 기술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방정식을, 이 식을 만들 때 가정이 무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간 거죠. 이상화하고 단순화했죠. 왜냐?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이 시스템은 m이라는 질량으로 대표를 하는 거죠. 이 시스템 안에 분자들 간에 힘이 얼마나 작용을 하고,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속도가 어떻고 분자 간의 속도가 어떻고, 그런 거는 다 무시를 했습니다. 이 물체는 질량 m으로 대변이 되는 거죠. 전체가. 아주 단순화를 했습니다. 간단한 것만, 기초적인 것만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를 반복적으로 주게 된다라고 했어요. F는 ma에서 m이 질량인데, 이쪽이 비행기가 되든 사람이 되든 돌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m만 같다면은, 예를 들면은 사람이 70kg, 사람에 대해서 해석을 하든 70kg인 돌에 대해서 해석을 하든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질량이면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사람에 적용을 하든 돌에 적용을 하든. 그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시스템에 적용을 할 겁니다. 수학적 모델링을 할 겁니다. 시스템은 무엇이냐 하면은,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데 떨어지는 낙하산병입니다. 이 낙하산병이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운동 제2법칙을 적용을 할 겁니다. 낙하산병을 네모로 나타내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dt, dv는 F는 ma죠. m.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거죠. F는 이쪽에 m이 넘어가면 ma, 그죠?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지는데, 여기에서 힘은 모든 힘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이 낙하산병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을 해보면은, 자,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다운워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힘이 있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upward, up 해서 U로 적고요. 항력입니다. 항력. 예, 항력입니다. 그죠? 드래그 포스라고 부르죠. 이 항력은 공기에 의해서 위로 힘이 작용하는 거죠. 밑으로 떨어질 때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것을 힘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쪽이 아래쪽을 X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항력 계수라는 어떤 컨스탄트 특성치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에 비례를 하겠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운동 제의 법칙을 적용했을 때 mg-cvm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퀘이션이 뭐라고요? 이 이퀘이션이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나온 지배 방정식입니다. 이 지배 방정식, 이 시스템을 지배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럼 이퀘이션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자, 푸는 방법에는 수학적 모델링을 해서 이와 같은 이퀘이션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풀기 위해서는 해석해, 엄밀해죠. 수학적으로 푸는 겁니다. 수학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수치 해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치 해법으로 푸는 방법이죠. 수치 해석. 지금 저희가 수치 해석이라고 부르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석에는 저희가 공업수학이라든가 응용수학에서 많이 배우죠. 자, 이 방정식은 1차 미분 방정식입니다. 당연히 선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은 수학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풀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은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해는 이제 수학으로 푼 거죠. 해석해, 엄밀해, 정확해 이렇게 부르고요.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이 1차 미분 방정식은 풀기 위해서는 경계 조건이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1차 미분 방정식은 한 개, 2차 미분 방정식은 두 개의 경계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자, 1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한 개의 경계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풀기 위해서. 자, 시간이 제로에서 속도는 제로다라는 경계 조건을 가지고 이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이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학입니다. 그죠? 자, 저걸 당연히 풀 수가 있겠죠. 자, 이 수식을 자, 잠시 풀어보면은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G 마이너스 MCV죠. 자, 이 수식을 풀기 위해서 MC를 끄집내고 C, M, C 마이너스 V. 자, 이렇게 되죠. 이걸 적분을 하는 거죠. 자, 이쪽 V 틈을 모으고 T 틈을 모으고 해서 한쪽으로 M, C, 마이너스 V dV. 자, 이거 인테그럴을 하겠죠. 자, 이 인테그럴을 풀면 되죠. 시간 t가 제로에서 속도는 제로. 시간 t에서 속도는 v. 자, 이거 풀면 되죠. 이걸 풀면은 이 분의 1이니까 ln이 나오겠죠. ln.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ln. 이렇게 해서 쭉 풀면 되죠. ln이 나오고 끝에 가서 엑스포넨셜을 취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풀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우는 두 번째는 수치해를 구하는 겁니다. 자, 수치해는 이건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방정식은 지배 방정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저희가 수치 해석을 배우고 있는데 수치 해석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풉니다. 근데 컴퓨터는 미분 적분을 모릅니다. 저희가 지배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
저희는 수학적으로 풀 때는 미분이구나 해서 공식을 적용을 해서 풀면 됩니다. 근데 컴퓨터는 미분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수식으로 재공식화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산술연산만 오직 할 수가 있어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자, 이 사칙연산만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가 풀 수 있게끔 산술연산 수식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걸 재공식화 한다라고 하고요. 자, dt, dv는 제가 이런 지배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을 있다면은, 자, 수치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치 해석이라고 하시죠. 수치 해석을 통해서 방정식을 산술 연산 가능한 수식으로 바꾸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유한차분법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기법을 사용했는지, 유한차분법이 뭔지는 무엇인지는 6부, 7부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델 T, 델 V 이 미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다음 이것을 다시 자, TI V I 플러스 1 마이너스 V 자,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MCV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수치 해석에서 유한차분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값입니다. 이건 이전의 값이죠. 이 I, 자, I랑 T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잠시 보시죠. X축이 이쪽, 수평축이 T, 시간 T입니다. 시간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증가하는 거죠. 초기 시간. 이거는 새로운 시간이죠. 새로운 시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 함수 펑션이 있습니다. 이 펑션은 V에 대한 펑션이죠. 얘는 V, T에 대한 펑션입니다. 그죠? 이 함수 값은, 자, 이건 이전의 시간, 현재 이 시간에서의 속도, 이 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이 속도를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을 때는 이전의 시간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전 시간이죠. VTI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까지는 기울기 곱하기 시간 간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정확하게 적어볼까요? 시간 t가 있을 때 초기 시간이 ti, 다음 시간이 ti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이쪽이 vt입니다. 그죠? 자, 함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죠. 저희는 vt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정을 해서 이와 같이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가 vti죠. 이쪽 축. 자, 이쪽이 vti 플러스 1입니다. 그죠? 자, 이의 함수 값을 알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VTI죠. 이까지 거리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 미분값 V죠. 이 미분값을 알 수가 없죠. 컴퓨터는. 자, 이 값인데 이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하고 직선으로 있습니다. 있고 이었을 때 세타죠. 이까지 거리는 탄젠트 세타의 시간 간격이죠. 요만큼의 ti 플러스 1 마이너스 ti. 자, 이렇게 되죠. 이것은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죠.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 이것을 v 프라임이죠. 한번 미분했을 때 기울기죠. 여기는 이 간격은 델 t죠. 그죠?
그래서 del t.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값이죠. 새로운 값은 이전의 값 플러스 여기까지의 값, 이전의 값 플러스 기울기 곱하기 간격.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오일러법입니다. 이 오일러법에 대해서는 6부, 7부에서 배울 겁니다. 여기서는 이 1장에서는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고 수치 기법을 사용해서 푼다라는 개략적인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어떻게 되고 그거는 자세히 배울 겁니다. 뒤에서.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이퀘이션이, 자, 저희는 수학을 풀 때 이 이퀘이션을 풉니다. 근데 컴퓨터가 풀 때는 이 이퀘이션을 풀 수가 없죠. 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 해석을 통해서 컴퓨터가 알 수 있는 방정식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이 수식에서 vi 플러스 1은 넘어가면 vi가 되겠죠. 플러스 g 마이너스 mc v에 자, ti 플러스 1 마이너스 ti죠. 자, 이것이 이 그림 도표를 나타내는 거죠. vi 플러스 1은 vi, 여기까지 vi죠. vi 플러스 이 텀이 무엇입니까? 기울기죠, 기울기. 자, 여기 있네요. 기울기. 맞나요? v의 프라임입니다. 1차 미분이죠. 기울기죠, 기울기. 얘 프라임, 기울기 곱하기 간격이죠, 간격, del t.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저희가 구하고 싶은 새로운 값은 이전의 값 플러스 기울기 곱하기 구간 간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전의 값은 다 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왜 안다라고 가정합니까? 바운다리 컨디션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수학적으로 엄밀히를 구할 때 바운다리 컨디션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t가 0에서 속도는 0라고 주어져 있었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수식에서 출발을 할 때 t가 0다.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v가 0다 라는 거죠. 그러면 ti랑 vi 값은 다 아는 거죠. 이 vi 여기서 0죠. 0. 그리고 vi 이것도 vi죠. 이것도 0죠. 하면 그리고 t0, t1은 저희가 2초에서의 0, 1 2초에서의 시간 2초에서의 속도를 알고 싶다. 이랬을 경우에 이 수식이 풀리는 거죠. 이건 0고, 이 2초고, 이쪽은 0고, m이랑 c랑 g는 다 주어진 값이죠. v0는 0이라고 주어져 있죠. 하면은 v1은, 자, 이 수식을 풀면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예제, 다음 장의 예제를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아셔야 되는 것은 지배 방정식이 있을 때, 어떤 방정식이 있을 때 그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미분하거나 적분을 해서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수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을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방정식으로,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바꾸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자, 다음과 같이 바뀐 거죠. 변환된 겁니다. 자, 이 변환할 때 적용되는 것이 수치 해석입니다. 수치 기법, 수치 해석을 적용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가 알 수 있는, 풀 수 있는 산술 연산으로만 구성된 이퀘이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수치 해석입니다. 이쪽에 수치 해석이 적용되는 거죠.
수치 해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컴퓨터에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을, 이 수식을 입력을 시키고 컴퓨터를 실행을 시켜야지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컴퓨터는 이 방정식을 몰라요. 오직 아는 수식은 컴퓨터는 이 방정식만 압니다. 그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예제를 풀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하산병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와 수치해를 구할 겁니다. 자, 해석해는 수학으로 푼 거라고 그랬죠. 풀어서 답을 구했습니다. 그죠? 바로 앞 두 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해를 구할 텐데, 이와 같은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앞서 보셨던 유한 차분법을 적용해서 산술 연산이 가능한 수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죠? 그럼 이 이퀘이션을 풀므로써 이제 속도 V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수식을 풀기 위해서 지금 4개 변수들은 주어져 있습니다. 질량, 항력계수, 그래비티, 그다음 경계조건 하나 당연히 주어져야죠. 수학으로 풀든 수치적으로 풀든 수학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이 미분 방식을 풀기 위해서는 수치 해석이든 수학적이든 동일하게 수학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 시간이, 자, 이쪽이 시간이 t입니다. 시간이 증가하겠죠. 자, vt. 자, 초기에 시간이 제로일 때 속도가 제로라고 했어요. 자, 이 점에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퀘이션, 이 이퀘이션을 풀면 됩니다. 그죠? 이 이퀘이션에서 i가 0일 때를 대입을 했습니다. i가 0일 때. 예. 자, i가 0일 때를 대입을 했어요. i가 0. 그러면 t1이 되겠죠. vt0. 자, 다음과 같이 같은 이퀘이션에 i가 0일 때를 대입하면 이와 같은 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수식이 나오겠죠. 자, 이쪽을 경계 조건을 v t 0 0은 제로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죠? 자, 이 시간 t를 t0라고 보고, 자, 이 v를 v0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알고 있는 값입니다. 이 바운다리 컨디션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0이죠. 지금 바운다리 컨디션은 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텀도 0이죠. 그다음에 t0는 뭡니까? t0는 0입니다. ti는 뭐예요? 다음 타임 스텝이에요. 이 문제의 예제에서는 시간 간격을 2초로 두어라 라고 만약에 했다면은 시간은 자 0, 2, 4, 6 이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있죠? 2 시간 간격이 2로 증가를 하겠죠. 그럼 이쪽이 V0죠. 자, 다음 어떤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자, 이쪽이 T0죠. 이쪽이 T1이죠. T2. 자, 시간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쪽이 V0. V0가 이거죠. V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V1. 자, 이쪽은 V2죠. 자, 이렇게 저희가 구해야 됩니다. 자, 새로운 값. 저희가 이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 값은 이전의 값. 그죠? 플러스 기울기. 이 기울기죠. 얘가 V니까 V'이죠. 얘가 기울기 곱하기 시간 간격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수식을 풀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다 아는 값이죠. 그래서 대입을 함으로써 19.6 m/s 이라는 해답을 얻었습니다. 자, 이 값은 구했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 점의 속도를 구해야 돼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i는 0을 넣어서 이 수식을 만들었죠. i가 증가하면 되죠. 자, 이 수식은
i가 1일 때, 자, 이 수식이죠. 이 보시는 수식이, 그죠? 곧 t2 4초일 때, 그죠? 4초일 때. 얘는 뭐였습니까? t1이 2초일 때의 답이죠. 자, 이것은 i를 1을 대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t2가 4초입니다. 4초. 다음 타임 스텝이니까. 자, 이 수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수식에서 이 ti에서의 속도는 구했죠. 벌써. 바로 앞단계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해줌으로써 되는 거죠. 정확하죠? 새로운 타임 스텝. 새로운 값은 이전의 값 곱하기 기울기 곱하기 그렇죠. 이전의 값 플러스 기울기 곱하기 타임 스텝 간격을 동일하다고 보면은 다 2죠. 그죠? 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고. 자, 다음은 뭡니까? i는 이 위에 있는 수식에서 i는 2를 대입함으로써 t3는 6초. 자, 그죠? 이 밑에 있는 t0, t1, t2 이 값은 저희가 정해주는 거죠. 0초일 때, 2초일 때, 4초일 때 임의로 저희가 정한 겁니다. 만약에 t0가 0초, 이건 바운다리 컨디션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1초 단위로 구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과 같이 해서 계속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까지 계속 전진을 하는 거죠. 타임 스텝을 증가하면서 20초 후에 속도를 알고 싶다. 그럼 2초 단위로 계속 진행을 함으로써 20초 후에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계속 i를 증가시킴으로써 자, 다음과 같이 했던 것을 이제 그래프로 만약에 나타낸다면은 저기 예제 1.1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자, 타임 스텝을 2라고 정해 주었어요. 해라라고 했어요. 자, 처음에 시간 0에서 속도는 제로이다. 이것은 바운다리 경계 조건으로 주어져 있는 값입니다. 그죠? 자, 이전의 값이죠. 이전의 값이 주어져 있고 새로운 값을 구해라 라는 거죠. 이전의 값이 경계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처음에 스타트 할 때는. 그럼 2초 후에 i가 앞서 보셨듯이 i가 0일 때 구하면 되죠. t0 이쪽은 v0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t1 v1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하면은 되겠죠. 자, 앞서 보셨던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2초 단위로 증가시키면서 구했습니다. 컴퓨터는 인피니티를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숫자를 넣어야 되겠죠. 1000을 넣을 수도 있고 만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인피니티라고 했는데 이 수식을 보시면은 이 실수는 정확해입니다. 수학에서 푼 정확해에 대한 수치를 같이 그려놓은 거죠. 이만큼이 오차라고 볼 수 있죠. 수학이랑 수치 해석의 수학적인 해와 수치적인 해의 오차죠. 그죠? 이만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델티를 2로 둔 거죠. 2초 단위로 지금 값을 구해냈습니다. 자, 이 값을 도팅한 것입니다. 그냥. 근데 어널리틱 솔루션을 보시면 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 벨로시티에 속도가 무한대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한 속도에 다다르면은 거기서부터는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쭉 일률적으로 갑니다. 컨스탄트로 가요. 그것을 저희가 터미널 벨로시티라고 부르죠. 물리에서. 그죠? 그래서 이 터미널 벨로시티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증가했을 때, 컸을 때의 속도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인피니티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구한 이 도팅들은 시간이 2초일 때 0초, 2, 4, 6, 7 이렇게 해서 2초 단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초 단위로 증가를 하든가 0.5초 단위로 증가를 시켰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델 T가 감소할수록 정확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정확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참갑적 엄밀해에 정확해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맞죠. 이 수학적으로 구한 해가 참값이죠. 참값. 정확합니다. 정확한 해예요. 여기 정확한 해로 접근을 하는 거죠. 델 T가 작을수록. 왜냐? 수학적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자, 이것을 G-MCV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이 방정식을 산술 연산이 가능한 방정식으로 재공식화를 했습니다. 자, 이걸 공식화를 할 때 저희가 델 T, 델 V 자, 다음과 같이 사실은 바꾼 겁니다. 그죠? 이것이 T, I 플러스 1 마이너스 TI V, I 플러스 1 마이너스 VI 자, 이렇게 바꾼 거죠. 수치 기법을 사용해서. 근데 수학적으로 볼 때 저희가 dt, dv는 자, 수학적으로 보면은 리밋 델 t가 0으로 접근할 때 델 t, 델 v는 자, 이렇게 이건 수학입니다. 수학적입니다. 정확한 값입니다. 정확한 이꼬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한 값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수식을 저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델 t, 델 v 자,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죠? 여기에서 들어간 거는 수치적입니다. 그죠? 수치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수치적이에요. 자,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겁니다. 근데 델 t를 아주 적게 하면은 0에 접근을 시키면은 이거적 해가 되는 거죠. 수학적 해가 되는 거죠. 이꼬르가 되는 거죠. 델 t가 굉장히 작으면은. 그런데 델 t를 0으로 접근시킬 수가 없죠. 델 t가 0이라는 말은 0으로 나누어 준다는 소리니까 0으로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델 t는 유한한 값을 가져야 돼요. 0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델 t를 2초로 해서 푼 겁니다. 그죠? 델 t를 2라고 해서 푼 것이 저 값입니다. 근데 만약에 델 t를 2보다는 1로 1보다는 0.5로 0.5보다는 10의 마이너스 10성이라든가 아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점점 더 수치적에서 수학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 수치적이라는 엄밀해입니다. 엄밀해. 정확해. 이쪽은 수치는 근사해입니다. 근사해. 정확해가 아니에요. 정확해가 아닙니다. 정확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근사해. 오차를 가지고 있는 근사해입니다. 이 근사해가 엄밀해로 바뀌는 거죠. 델 t를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자, 이렇게 바뀐다. 바뀌기 때문에 이 본 예제에서 델 t를 감소함으로써 더 정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자, 물리적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연속적인 곡선이에요. 정확해는 연속적인 곡선입니다. 이 연속적인 곡선 함수를 직선으로 근사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직선으로 근사할 때 직선 간격이 좁으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정확해에 가깝겠죠. 조금 전 수학적으로 보셨죠? 리밋이니까 델 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근사해에서 정확해로 바뀐다라는 걸. 그죠? 델 t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근사해가 수치해가 이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정확해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정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느냐 하면은 델 t가 감소를 하면 정확도가 올라가죠. 하지만 컴퓨팅 시간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지금 저희가 20초 후에 자, t가 20초 후에 속도를 구하고 싶다. t20에서의 속도는 얼마냐? 라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2초 단위로 한다면 정확도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빨리 10번만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서 델 t를
10의 마이너스 5성으로 했다. 이러면 0부터 10의 마이너스 5성씩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초까지 가야 돼요.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컴퓨팅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컴퓨터가. 그거 다 비용입니다. 이 수치 해석은 왜 하느냐 하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공학적인 문제에서 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정확한 해를 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더라도 근사해,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어떤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근사해를 구하는 것이 더 공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하면은 저희가 수학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죠? 미분도 공식에 있는 것만 저희가 풀 수 있지 공식이 없는 건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해석은 모든 이퀘이션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이퀘이션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방정식 수도 많고 커플도 많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연계가 많이 되어져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건 수학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답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